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입장료 무료, 시청료 무료, 편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완전 무료입니다. 격투기는 영상으로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 현장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오는 2019년 9월 28일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KTK 2종 격투기 대회를 독점 생중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꾸준한 관심 덕분에 성사되었습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날 경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로는 동양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한국 챔피언과 일본 챔피언이 싸우는 만큼 그 열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 무술이 복싱이나 무에타이 같은 타격 위주 격투술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플링류 무술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서브미션, 유도에선 굳히기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당한 사람이 제때 항복만 선언한다면 이론상 아무도 다치지 않고 스파링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고 전투에 임해도 아무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격투 스포츠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UFC 생방송 경기 도중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관절기로 상대 선수의 팔을 2번이나 부러뜨린 경력이 있는 주짓수 블랙벨트 전직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미어 선수가 바로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벨라토르와 계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레슬링 무대에서도 활동한 미어 선수는 UFC에서 16년 동안 활동했으며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가장 많은 승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했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랭크 미어 선수는 겐포 가라데 도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무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미 검은 띠를 딴 미어 선수는 운동을 업으로 할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레슬러 출신인 친아버지가 서브미션에 당하기 싫으면은 레슬링에 강해져야 한다고 어린 미어에게 가르쳤습니다. 때는 199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레슬링 시합 중 첫 9경기는 연속으로 패배할 만큼 소질이 없어 보였으나 2학년 때는 44승 1패라는 미친 기록을 세우며 네바다 주 챔피언까지 됩니다. 소질이란 것은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군요. 내가 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알기 위해선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어 참 멋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주짓수도 배우기 시작한 미어 선수는 자신과 같은 주짓수 도장에서 훈련하는 종합격투기 프로모터의 권유로 종합격투기에 입문하게 됩니다. 2001년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미어는 데뷔하자마자 가볍게 2승을 거머쥐고 데뷔 5개월 만에 UFC에 입성합니다. 미어 선수의 UFC 데뷔전은 1999년 ADCC 서브미션 레슬링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주짓수 블랙벨트 로베르토 트레븐 선수를 상대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미어는 세계적인 주짓수 고수를 상대로 1라운드 1분 5초 만에 안바 서브미션 승리를 따내며 화려한 UFC 데뷔전을 치룹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미어 선수는 7승 1패라는 아름다운 기록을 세우고 UFC 헤비급 챔피언 팀 실비아 선수와 붙게 됩니다. 드디어 미어 선수에게 헤비급 챔피언이 될 기회가 온 것이죠. 경기가 시작한 지 50초 만에 실비아 선수는 미어의 안바에 제대로 걸립니다. 허브딘 선수는 실비아 선수의 팔이 부러졌다며 경기를 중단하지만 팀 실비아 선수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바로 리플레이를 확인한 결과 실비아 선수의 팔이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실비아 선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 실비아 선수의 팔은 4조각으로 조각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박살나버렸습니다. 어휴,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이때까지 미어 선수는 주짓수 브라운 벨트였다는 것이죠. 이 경기로 미어 선수는 실력을 인정받아 주짓수 블랙벨트를 수여받게 됩니다. 헤비급 챔피언이 된 미어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2004년 9월 평소에 오토바이를 좋아한 미어 선수는 어느 날 라이딩 도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며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가 입은 부상 중에서도 다리가 제대로 다쳐 양무릎에 있는 모든 인대가 그대로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이동안 UFC는 잠정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만들었고 팀 실비아 선수를 꺾은 안드레이 알롭스키 선수가 잠정 챔피언 벨트를 따게 되죠.
미어 선수의 회복이 1년 넘게 걸리게 되자 UFC는 미어 선수의 벨트를 박탈해버립니다. 2년의 공백 후 UFC로 돌아온 미어 선수. 그는 복귀 후 2승 2패를 기록하고 WWE에서 은퇴하고 종합격투기로 넘어온 괴물 브록 레스너와 붙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설적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한 명인 김민수 선수와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룬 브록 레스너는 바로 두 번째 경기로 UFC 데뷔전을, 그것도 전직 챔피언인 프랭크 비어와 갖게 된 것입니다. 때는 2008년 2월이었습니다. UFC 80일에서 만난 두 선수, 프로레슬링에서 안 좋게 은퇴하고 미식 축구에 도전했다가 퇴출당하다시피 쫓겨나고 그제서야 종합격투기에 도전한 브록 레스너 선수, 당연히 모두 미어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한 지 10초 만에 레스너는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을 이용합니다. 바로 테이크다운에 시도하고 성공하죠. 미어의 하프가드에서 무자비한 파운딩을 날린 브록 레스너. 어쩌면 경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심판을 본 스티브 마자가티가 레스너 선수의 파운딩 중 미어 선수의 뒤통수, 다시 말해 후두부를 가격한 반칙성 파운딩이 있다며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레스너는 이렇게 포인트 1점을 감정당하게 되고 둘은 스탠딩 상태로 복귀합니다. 이때 마자가티 심판의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어찌됐든 스탠딩 상황에서 다시 경기는 진행됩니다. 잠시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레스너의 펀치를 여러 번 맞은 미어 선수. 주짓수 고수인 미어는 안 봐도 시도하지만 레스너는 힘으로 풀어버리고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하죠. 레스너가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체 관절기인 니바를 걸어 미어는 탭을 받아냅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분 30초 만에 일어나죠. 다 이긴 경기를 놓친 레스너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다시 꿀잼 경기가 탄생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미어는 과거 효도로의 라이벌인 노게이라를 2번이나 다운시키고 TKO 시키면서 잠정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 경기가 노게이라 커리어 사상 타격으로 인한 첫 패배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미어는 컨디셔닝에 집중하다 보니 타격 센스가 놀랍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역사적인 UFC 100입니다. 대한민국의 매미킴 스턴건 김동현 선수를 비롯하여 추성훈 선수, 존 존스 선수, 마크 콜먼 선수, 조르즈 생피에르 선수 등 당대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였고, 오늘의 주인공 미어는 자신의 잠정 챔피언 벨트를 걸고 브록 레스너 선수는 자신의 진짜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걸고 벨트 통합전을 갖게 됩니다. 타격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미어 선수가 과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경력을 쌓아오고 어느덧 챔피언까지 된 브록 레스너가 리벤지에 성공할까요? 예상대로 스탠딩에선 미어의 스텝은 매우 경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스너의 레슬링에 완전히 압도당했죠. 레스너는 레슬링으로 1라운드를 지배해버렸습니다. 2라운드에서 미어는 오른쪽 엘보를 맞추고 레스너는 어쩔 수 없이 클린치를 노립니다. 이때 미어는 점프하면서 니킥을 노리죠. 니킥 자체는 명중하나 레스너는 역으로 테이크다운을 빼앗습니다. 니킥으로부터 회복한 레스너는 케이지 쪽에 미어를 몰아놓고 심판이 말릴 때까지 파운딩을 꽂아 넣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 1분 48초에 프랭크 미어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미어 선수는 칙콩고를 1라운드 1분 12초 만에 기요틴 초크로 실신시켜버리고 주목을 받고 UFC 헤비급 잠정 타이틀에 또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쉽게도 상대방인 셰인 카윈 선수에게 1라운드 3분 48초 만에 KO 패배당하고 말죠. 클린치 상황에서 시작된 어퍼컷을 비롯한 더티 복싱 참 살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크로캅과 로이 넬슨을 연달아 꺾으면서 미어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2011년 12월 10일 UFC 140에서 미어와 노게이라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노게이라 선수가 미어를 압박하죠. 경기가 1분 45초 정도 지났을 무렵 케이지에 등을 댄 상태로 클린치 싸움을 하고 있는 미어가 노게이라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두 발로 복귀하는 노게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클린치 싸움에서도 밀리고 기본적인 타격 싸움에서도 밀린 미어 선수. 경기가 2분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미어 선수는 유효타를 제대로 허용하고 쓰러지는 듯한 모션과 함께 싱글레그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어설픈 싱글레그 테이크다운 시도에 당할 리 없는 노게이라는 가볍게 방어하면서 파운딩을 계속 날리죠. 사실 경기가 여기서 중지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파운딩을 퍼붓다가 미어의 목이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본 노게이라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초크를 노렸지만 오히려 미어는 초크 방어를 하면서 빠져나오고 상위 포지션을 빼앗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사이드 컨트롤 포지션에서 미어는 노게이라의 팔을 잡고 기무라 락을 겁니다.
야, 주짓수 마스터라는 타이틀 때문에 자존심이 앞섰던 것이었을까요? 노게이라는 탭을 치지 않고 미어는 끝내 그의 팔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부러집니다. 이로써 미어는 처음으로 노게이라를 타격으로 꺾은 남자이자 처음으로 노게이라를 서브미션으로 꺾은 남자로 등극하기까지 합니다. 노게이라 입장에선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초크를 노리지 않고 파운딩만 했어도 경기를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다음 경기로는 다시 UFC 헤비급 챔피언 벨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와 붙지만 2라운드 만에 TKO 패배. 오토바이 사고 이후엔 벨트 운이 없는 미어 선수였습니다. 2014년까지 4연패를 하면서 UFC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2015년 2월 안토니오 실바를 1라운드 KO로 잡아내고 5개월 뒤엔 토드 더피 선수도 1라운드 KO로 꺾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론 알롭스키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2016년 3월엔 마크 헌트 선수와 붙어 1라운드 3분 만에 KO를 당하고 말지만 이후 약물까지 적발되고 맙니다. 미어는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여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변명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미어는 UFC에 입성한 지 16년 만에 회사를 떠나고 한 달 뒤 벨라토르와 계약합니다. 2018년 4월 미어는 벨라토르 데뷔전으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선수와 헤비급 토너먼트에서 붙게 되지만 1라운드 만에 TKO를 당하고 맙니다. 2018년 12월 벨라토르 212에서 미어는 자비 아얄라 선수와 붙습니다. 이번에는 초반의 강세를 보여 1라운드는 미어가 이긴 것으로 보였으나 2라운드에서 타격으로 미어의 턱뼈가 골절되는 부상이 발생하여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 경기 이후 미어는 갑자기 프로레슬링으로 전향합니다. 2019년 4월 미어는 전직 UFC 선수인 댄 세번과 첫 프로레슬링 경기를 갖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미어는 마이크를 잡고 브록 레스너와 3차전을 하고 싶다고 외치죠. 프로레슬링 경기를 가진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지만 다음 프로레슬링 경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으며 격투기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선수인 만큼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그의 컴백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만 어느덧 만 40이 넘은 미어 선수가 현역으로 얼마나 더 오래 뛸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은 UFC 헤비급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으나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고로 벨트를 반납하게 된 레전드 헤비급 파이터, UFC에서 경기 도중 두 선수의 팔을 부러뜨린 무시무시한 경력을 갖고 있는 주짓수 블랙벨트 프랭크 미어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차도로 채널은 1일 1영상, 매일 새로운 격투기 채널이 올라오는 만큼 재미난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